어떻게 목자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제 하반기 계획 때에서는요, 우리 허니문 지구에서 목자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허니문 지구의 조직을 조금 더 갖추는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제 허니문 지구가 어떤 지구인지 대신방을 통하여 가지고 가까워 방문했지만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목자님들 가정들, 그리고 목자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목자님들의 그런 이름이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관심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수사님이랑 전반기 때 어떠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제가 브리핑을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목자분들 이곳에 있지 않은 분들은요, 영상을 받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분들 진짜 약속을 잘 지키시고, 물론 연락 주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그 말씀, 저는 분명히 그게 응한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약속된 자리에서 목자로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나오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자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희 허니문 지구가 어떠한 사역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목자로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못 모입니다. 그래도요, 지속적으로요, 우리가 매월 1회입니다. 마지막 주 목자님들 꼭 시간을 스케줄을 조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1시간만 활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허니문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지, 아직 지금 어떤 사람들이랑 협의되어 가지고 제가 올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뭐 예배팀은 누가 한다, 아니면 교제부는 누가 한다, 협의되어 가지고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구상해봤으면 어떨까, 지금 목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허니문 지구 사역보고와 계획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12월 26일 날 주일 오후 3시쯤에 여러분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에 특별히 3층 허니문실 우리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지금 잠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어지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제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각 지구별로 정해진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3층 허니문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을 지금 제가 가봤더니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실태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랑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든지, 허니문의 그런 재정을 가지고 최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전사님을 좀 계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 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을 경우에 제한된 장소 때문에 분명히 다툼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있는 장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그곳에서 큐티 모임이든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도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기 때 이제 사역하고 싶은 게 3번이에요. 허니문 지구 유튜브 채널인데, 이거는 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운영진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이제 5번에 있는 부분이에요. 허니문에 말만 허니문인데 전사님이랑 저만 이게 사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배부, 교제부, 교육부, 미디어부, 전도부, 재정부, 여기서 빠진 부가 기도부예요. 이런 부서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부서들이 좀 활성화되어지고 평신도 우리 허니문 성도들이 세워져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부에는 좀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제가 한번 엮어봤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머릿속에서 염두해 보는 것인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컨택해가지고요, 의사를 물을 것이고요,
의사 자기가 조금 원치 않는다면은 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부에서는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요 예배, 지구별 예배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기획하는 그런 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놓치거나 제가 놓치면 그냥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허성룡 목자도 있고 강성묵, 하나은, 최하나, 이재원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지구별 수요 예배 때 예배부로 헌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은 묻지 않았지만 지금 헌신하고 있는 분들로 좀 묶어봤습니다. 교재부는요, 그 역할이 뭐냐? 하반기에 단합 모임을 좀 기획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격상이 될지 아니면 또 하향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백신을 좀 맞은 이후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거리두기 한 상태에서 그래도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교재부에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또 가정 섬김인데 아이들을 우리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대부분 섬겨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들을 이 섬김부에서 어떻게 밀 플랜이라도 음식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면서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허니문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그 임산부 출산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부는요, 제가 이제 교육적인 소스도 좀 제공하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간단한 교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속한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클래스를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오픈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전도사님만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좀 만들고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함께 또 디스커션도 좀 하고, 그래서 양질의 그런 교육들을 교육부와 함께 제가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뭐 지금 전은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의견 안 물어봤어요. 하지만 김세민, 김정현, 성준엽 이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하나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고민해봐가지고 뭐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 클래스라도 조금 오픈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줌으로도 괜찮고요, 현장에서 거리두기하고 해가지고 강의를 오픈할 수도 있겠고요. 미디어부는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조금 운영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강의가 오픈되어지면은 그 강의를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업로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한별이나 연수진이나 연혜진이나 김성곤, 이재현, 제가 봤을 때 뭔가 은사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로 한번 묶어봤어요. 전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반기 때 잘 활동을 했거든요. 고윤혜, 조성혜, 남가람, 임은정, 장경란, 허윤영, 정재훈,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의견을 제가 다 물어가지고 전반기 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재정부는 우리 정지윤과 홍복순 우리 전사님 계시고요. 여기 기도부가 빠졌는데 기도부 명단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뭔가 조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내규도 좀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가자. 이것은 제만의 의견이 아니라 뭐 다양한 목자님들의 의견 또한 제가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잠깐 보게 해드릴게요. 1월 달에 보면은요, 대부분 대신방이었어요. 처음에는 목자들을 중심으로 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3명의 목자들을 제가 신방 다 했고요. 그리고 목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목원들의 특이사항들을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달에 목자 신방을 통하여 허니문의 전체적인 영적인 기상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1월 달에 와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지만 되게 시간이 짧게 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요, 허니문 지구 말씀 묵상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목자들을 중심으로 5주간 실시했었지요. 그리고 사업장 이전이 있었어요. 우리 김효셉 우리 목자님께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께서 사업장을요 유성구 진장로로 바꾸셔서 교회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효셉 목자님과 전화통화도 하셔가지고 사업장도 좀 방문해 보세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칸도 잘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들끼리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대신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죠. 김현중, 이지영 부부가 원로 목사님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지금 김요셉 목자님 그 목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온유가 혈액암 의심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그 내장이나 뼈나 이런 데로 전이되지 않고 이 피부로만 한정되어진 그런 질환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잘 치료받으면은 완쾌될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허니문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보면요. 대신만 꾸준히 했었고요. 인생 장터가 허니문에서는 커피홈만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목원들 중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아주 뭐 온라인으로라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그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니문에 외국인 사역자가 영입되었어요. 물론 이분들은 사역자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아니면 사모님이라 부르면은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아가지고 호칭을 조금 형제 자매나 편하게 하는 거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사모님 부르시는 게 편하면 그걸로 부르시고 어쨌든 벽을 가지고 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중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언어가 어느 정도 다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목자분들이요 보시면 좀 인사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조금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홍전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품어주실 때 이분들이 나중에 중국뿐만 아니라 저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한국말 되지요. 그리고 중국어 완벽하게 되죠. 지금 한국에서도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 경영학 박사과정 하고 있고 한 분은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인재입니다. 이분들이 잘 우리 허니문에서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에는요, 우리 목자들이 특별히 제가 목자들을 통해가지고, 목원들을 좀 받아달라고, 신청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홍전도사님이 이 일들을 담당했는데, 제가 이번엔만큼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근데 좀 되게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려가지고, 목원들이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신청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지속되는 것들은 조금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목자들이 목원들을 잘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다는 것에 저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허니문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정기 목자 모임이 4월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에 4분의 목자들이 나와 계세요. 우리 13분의 목자인데 다른 분들은 지금 연락이 오신 분도 있지만 연락이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 받고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그 전도사님이랑 저한테 모르면 못 온다고 문자만 주면 카톡만 주면 다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은 조금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로 넘어갈게요. 5월달에는 전사님과 제가 허니문 앤 지구를 맡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 모임을 맞았는데 이 모임 때문에 말도 좀 있었고요. 또 마음에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4차례 힐링 캔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크래프트 그런 만들기를 준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만들기라는 것들을 매개 삼아가지고 마음의 힐링을 줄 수 있는 4번의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이 4번의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힐링 월십이라고 해서 5월 그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들로 우리가 5월, 6월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목장이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고 제가 표시해 놨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김요셉 강수정 우리 목자님께서 그 착공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건물은 뭐 삶의 터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삶의 지치금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반겨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확장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목자분들 중에서 이런 목자가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대신방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 목자 모임이 5월 30일 날 있었고요. 6월 달에 허니문 이제 힐링 월십이 6월 12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사람들을 초청했었는데
어른이 한 40명 왔었고요. 아이들이 한 33명, 총 71명이 초청되어 가지고요. 테마 있는 음악회, 레크리에이션, 꽁트, 메시지를 통하여 가지고 나름대로 힐링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구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저희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 내 행사를 만든 건, 허니문 자체 행사를 만든 건 저희 지구 유일하거든요. 이것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선물 주는 것들은 다른 지구들이 다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힘들게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의의 있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전사님이랑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예산도 나름대로 잘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힐링 또한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후반기 때 뭔가 모임을 만들 때는요, 목자분들이 조금 더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보시면요, 허님은 지구별 수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아직 그렇게 많지 안 나와요. 한 20명 정도가 맥시멈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명 조금 넘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냥 일반 수요 예배 때는 그 20명도 안 나오죠. 지구별 예배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2번입니다. 격주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체 카톡방에 수요 예배 공지가 나가게 되어지면 목자분들이 목원들 독려해 주셔서 조금 그 허님은 수요 예배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사 사진이에요. 1차 드라이 플라워 캔들 이런 모습으로 저기 보면은 뭐 재료들 있죠. 이 재료들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2차 캔들 5월 10일 날 화요일 날 모였었고요. 저 때는 시나몬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시나몬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요. 3차 때는요, 이제 아이들을 좀 초청했었습니다. 뭐 아이들 초청하고, 그리고 1, 2차 때는 아이들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운영진이 미스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들 또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좀 가졌고요. 4차 때는요,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하트 방향제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5차 때, 이게 힐링 예배의 모습이에요. 힐링 예배 때 그래도 함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던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후반기 때도 이런 모임에 계획들이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 달에는 이제 착공 예배, 우리 박성광, 허윤영,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이 지금 치과 병원 건축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 부지예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유성대로 7일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갖고 허윤영, 박성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목자 모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예배부 모임, 교재부 모임, 미디어 모임, 교육부 모임, 이런 모임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가지고 부서별 모임들을 좀 활성해 보려고 7월 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할지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보고 조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시되는 것 중에서 저기 밑에 보시면 홍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큐티 모임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24일부터 10월 29일 한 3개월 정도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여성들만 나눌 수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 전사님이 그 부분들을 좀 힐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한 큐티 모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직 큐티 신청을 못하신 분 있다면요, 목자분들 조금만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요, 여성분들 있다면요 참석할 수 있도록, 뒤늦게 오도 상관없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잠깐 들렸다 신방, 지금 코로나가 격상되어가지고 상황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지금 아직 미지수지만요. 그래도 지금 제 마음속에서는요, 하루에 뭐 한 목자 정도, 그리고 한 그 정도, 우리가 직장인들 12시부터 1시까지 그 점심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 근방에 식당을 미리 물색을 해놓고 1시 한 40분, 50분에 음식도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대상자가 딱 오면 바로 음식 먹고 짧게라도 대화한 다음에
1시 전에 10분 전에 올려보내는, 회사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는 목자들부터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갖고 있는 목자들을 먼저 방문하려고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 8월 저희가 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목자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목장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영원 있을 거예요. 지금 한영원으로 좀 들어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목자 지금 와주신 분들 한영원으로 가가지고 앱을 좀 접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앱을 접속하시면 저와 같은 이런 그림이 뜨실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도요, 영상 보신 다음에 꼭 한영원 앱으로 목장 보고서 관련되어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이콘에 목장 모임이 있을 거예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와 같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보고서를 현장에 와가지고 종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한영원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목장 보고서 누르시면은 작성하기,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어디서 총원 있고 목장 출석수는 몇 명이고 VIP는 누구고 헌금은 얼마 나왔고 다음 모임은 어디고 건의사항은 어디고 그 다음 쭉 인원 나와 있고 그 인원에 대한 기도 제목 특이사항들을 쓸 수 있는 난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서면으로 그것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 목장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검색이 안 돼요. 저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허니문을 해보고 그리고 마을로 해보고 제가 검색을 딱 누르면 여러분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강성문 목자가 내시긴 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요. 그 13명 7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그 쓰게 되느냐, 우리 김요셉 목자님 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요셉 목자님 써 있는데 지금 특별한 게 없죠. 기도 제목을 제가 눌러볼게요. 특이사항. 특이사항에 보니까 강임은 허리 시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로 지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강임은 성도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떠시냐고. 그리고 김현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남았을 때 목 디스크. 제가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아픈지 제가 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자님이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엄지원도 빈혈이 있다, 철문제. 엄지원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엄지원 자매한테 제가 이랬어요. 빈혈 어떠세요? 했더니 엄지원 자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빈혈이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자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특이사항이나 기도 제목을 써주셔야지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김종현 목자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잘 그 작성해 보세요. 기도 제목 보세요.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작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별로 보면은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았거든요. 5월 달에 딱 보면 5월 달부터 받았기 때문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전웅진 목자도 보낸 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걸 보면은 그 특이사항에 박찬흥 목사님, 전사님 신방 연락 부탁합니다. 이 전산이 지금 우리가 불안정해가지고 제가 이거 최근에 확인했어요. 왜냐면 전산 자체가 이게 검색하는 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박찬흥 우리 그 뭐거나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퇴근길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 올려주시는 거 제가 볼 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전화로 목원들을 파악해 주시고 전화로 여러분들이 파악한 기도 제목 내지는 특이사항을 적어주시기만 해도,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 못해도 그냥 올려주세요.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전사님과 왜냐면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전사님과 저는 꼭 이 자리에 만나가지고 전사님 신방하고 제가 신방하고 함께 교류해가지고 저희가 서로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아봐야 200명이 안 돼요.
충분히 풀타임인 저 사역자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장 모임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꼭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만 이곳에 오신 분들 실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신 분들 지난번 목장 모임이든지 아니면 혹시나 여태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 제목 있으면요, 하나만 오신 분, 목장 보고서를 제출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난 다음에 꼭 목장 보고서를 한번 샘플로라도 제출해가지고 서브밋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합니다.